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됐는데 이번 한 주 우리 투자자분들께 어떤 이야기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 항상 똑같습니다. 네. 항상 이제 매주 매일 매달 바뀔 때마다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시장에서 원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죽을 때까지 아마 그럴 거예요. 안전하게 하면 된다. 항상 시장하고 상관없는 매매를 꾸준히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해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이야기예요. 뭔가 다른 걸 자꾸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시장에 자꾸 이렇게 뭔가 지금 시기에 맞는 건 뭘까?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예를 든다면 오늘 카페24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다들 이 방송을 보시거나 저를 꾸준히 지켜봐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는 한 두세 달 전부터 카페24 같은 기업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특히나 이제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요즘에 들어서 또 관심 가지시는 분들 좀 많은 것 같지만 전 또 그걸 수개월 전부터 괜찮다, 좋은 기업이니까 올라간다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또 특히나 2차 전지 관련주도 지금 쉬고 있지만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것도 한 두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냥 기본에 충실한 것뿐인 거지 지금 시기에 맞는 투자를 하고 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시기에 따라 가지고 투자법이 달라진다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올라갈 만한 기업을 잡아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기다린다는 느낌보다는 역시나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핫한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원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 이런 일이 많죠. 사면 물리게 되고 그리고 보고 있으면 올라가게 되는, 그러니까 안 사서 들고 있으면 올라가는데 내가 사서 들고 있으면 또 물리는 그런 현상들이 자꾸 나온단 말이죠. 그게 아무래도 지금처럼 오늘같이 급등하는 종목이라든지 핫한 종목, 지금 8월엔 또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 이번 주는 뭐 해야 될까, 그런 거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주를 뭐 해야 되는 거 없어요. 다 이번 8월에 또 뭘 해야 되는 것도 없고 하반기에 뭘 해야 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올라온 거 팔고 내려간 거 사기만 하면 돼요. 앞으로 이건 죽을 때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수랑 상관없이 그 매매 방식이죠. 떨어져 있는 걸 사서 올라갈 때 팔아내는 방식을 그냥 평생 반복하면 되는 것을 8월엔 또 뭐 해야 됩니까? 9월엔 뭐 해야 될까요? 하반기는 뭐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시장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오늘만 하더라도 사실은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아요. 상승은 지금 코스피에서도 거래 형성이 915개의 종목이 지금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상승은 217개, 그러니까 217개의 종목 빼고는 전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수급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수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양봉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땐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수가 빠지는 걸 보고 여러분들께서 손절을 해야 되겠다, 지수가 빠지는 걸 보고 내가 현금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은 늦어요. 왜 그러냐면 지수가 빠져내려가는 것을 파악했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에 들어가 있던 종목은요, 아마 손실폭이 너무 커서 손절이 아니라 그건 손해에 이제는 들어가는 단계에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저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맞다라는 건데, 시장이 위에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한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점에서 고여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머무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머무르는 동안에 올라온 종목들이 다 똑같았을까? 아닙니다. 돌면서 올라온다라는 거죠. 순환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렸던 거, 변함없이 강조했던 게 뭡니까? 올라오는 거 그냥 매도하세요. 수익 나오고 있는 거 매도하세요. 그리고 현금화하시면 됩니다. 굳이 물려있는 걸 해라는 게 아니라 올라오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투자입니다. 지금이라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수익 나면 팔고 수익 날 만한 걸 다시 잡고 수익 난 걸 팔고 날 만한 걸 잡고 팔고 잡고 팔고 잡고를 계속 반복을 하면 여러분들 계좌는 그냥 자연스럽게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고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이제와 콘텐츠라던가 콘텐츠 관련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보안 관련주,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관련주, 그리고 역시나 지금 2차 전지 관련주가 뛰어 올라왔다고 거기에 또 휩쓸릴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올라올 만한 기업들을 또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시나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식음료 파트는 그냥 잡아놓기만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또 기다리기가 싫겠죠. 그냥 좀 기다리면 안 됩니까?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 걸 잡아놓고 기다리는 투자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식음료 파트 말고도 역시 게임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휴대폰 부품 관련주라든지 아직 올라가지 않은 테마들 정말 많아요. 물론 지금 이 순간에 TV에서 어떤 누구도 추천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 항상 그래왔어요. 지금 핫한 것만 추천하지 누가 지금 이런 걸 추천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잡아놨을 때 나중에 수익 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남 땅 사지 말고 강남처럼 될 땅을 사라. 이거는 시장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평생 우리가 투자하는 덕목으로 삼으면은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도 마인드 세팅을 한번 제대로 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역시나 지금 너무 핫한 섹터나 종목보다는 좀 기다릴 수 있는 투자를 해보자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뭐 보안주, 플랫폼주, 식음료주, 게임주, 부품주 이러한 종목들 주목을 해보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점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그럼 지금부터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대원 제약이요. 네, 대원제약 매수가 비중은요? 예, 20%고 18,650원입니다. 네, 18,650원에 20%면 이제 오늘 급등을 하면서 수익권으로 전환이 됐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매도가가 궁금하셔서. 예. 예, 알겠습니다. 대원제약이 이제 오늘 뭐 호재가 있다 보니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오늘 또 반짝 급등했다가 떨어지면 오늘 파는 게 좋으니까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까요? 저는 항상 올라오는 종목은 뭐 고민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매도하면 되는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 보니까 계속 들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TV 상담 방송들도 좀 바뀌어야 된다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걸 목표가 정해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팔아라고 해야지. 근데 이제 네. 수익을 더 크지 않잖아요, 지금 수익 구간이.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러신 거 아닐까요? 수익 구간이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물려 있다가 지금 본전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걸로 만족해야 돼요. 왜냐하면 첫 시작부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떨어져 있을 때 샀으면은 지금 수익이 컸을 텐데 내가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내 수익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자기 사정이 되는 거고 주식은 객관적으로 자꾸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위에 18,000원대 왜 샀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때 샀던 이유는 무엇인가? 역시나 좋아 보였으니까 비싼 가격이라도 산 것뿐인 거고 떨어졌을 때 무서웠으니까 또 추가 매수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여곡절 끝에 우연히 아주 운 좋게 오늘 급등이 한번 나와줬을 때는 아이고 내가 이 잘못된 거 빨리 그냥 처리하고 나와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대원 제약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마인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혹시? 예.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뭐 본전 찾았는데 뭐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싶은데 그 욕심이에요. 수익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수익 날만한 종목을 날만한 가격에 사서 들고 있었어야지. 사실 이거는 지금 가격도 그렇고 추가 매수도 못했고 뭔가 이것저것 다 약간 전략이 조금은 실수가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수입으로 많이 안 벌어요. 조금만 더 바라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상담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 이유 없이 매도할 줄 알아야 돼요. 네. 한 10,000원대 좀 넘으면 팔려고 돼요. 뭐라고요? 한 19,000원인가 아주 20,000원까지만 팔려고 하는데요. 네, 2만 원까지 아까 올라갔는데 안 파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들고 있는 절반의 비중이라든지 3분의 1의 비중이라든지 매도를 할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해요. 이걸 끝까지 쥐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뭐라고요? 1월부터 샀는데 이거 올해 1월부터 샀어요. 예, 그거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거는 사실은 냉정하게 말씀드린다면 시청자님 사정이에요. 그거는. 예, 사실 이 종목을 1월달에 사서면 안 됐죠. 그때 왜 사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매도를 못하게 되면 시청자님은 앞으로 이거 절대로 매도를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못하고 결국 손해나요. 그때까지 계속 마이너스. 그러니까요. 오늘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요. 그게 억울해가지고 억한 심정에 뭔가 좀 보복하고 싶어서 복수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기다린 게 얼만데 이런 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건 내가 사서 고생한 거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시청자님이 사서 고생하신 거예요. 네, 그건 남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고 대원제약 탓도 아니고 내 탓입니다. 내 잘못인데 그걸 왜 대원제약한테 화풀이를 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내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생겼는데 바로잡지 않겠다는 게 바로 매도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 매도하지 않으면 이거 저는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3분의 1 정도도 매도 못하겠다. 그러면은 시청자님은 이 종목으로 평생 못 팔아요. 제가 이건 장담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3분의 1 정도를 매도하실 수 있다면은 21,000원이 돼도 매도할 수 있고 22,000원이 돼도 매도할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욕심 때문에 나는 못 팔겠어요 라고 하면요. 이 결국 물려가지고 반토막이 나도 못 팔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 뉴스가 있을 때 이렇게 한번 급등 나와줬을 때 고생하셨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3분의 1 또는 절반 정도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볼 거고요. 오늘 이후로 크게 상승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21,000원대가 뭐 최고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마시고 21,000원대까지 분할 매도 통해서 다 매도하시고 혹여나 매수가 이하로 빠지게 되면 그냥 전량 매도하자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욕심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넥스트 아이. 예, 넥스트가 1,870원 프로요. 1,820원, 70원에 10%. 네네. 네, 매수한 지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시청자님? 지금 한 2달 좀 안 됐어요. 아, 그럼 떨어질 때 매수를 하신 거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그 정치인 테마주로도 엮여 있는 종목이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멘토님? 시청자님 이거 정치 테마인 거 알고 매수하셨어요? 이거 제가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친구 추천으로 샀어요. 아, 친구가 추천해서 샀어요? 네네. 그 추천할 때 뭐라고 해서 샀나요? 뭐 대박 난 데 샀어요? 아니, 정치 테마주라고 좀 네. 갖고 가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샀는데 정치 테마주는 뭐라고 하였는지 아세요? 그럼 빨리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그걸 시기를 놓친 것 같기도 하고. 정치 테마주를 주식시장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는데. 모르세요? 제 말 따라 한번 해주세요. 네. 도박. 아, 그래요? 도박이요? 네, 도박입니다. 시청자님 도박 좋아하세요? 아, 할 줄 모르는데요. 네, 지금 도박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도박 지금 뭐 어때요? 해보니까 좋으시나요? 아니면 좀 뭔가 떨리시고 부담스럽고 막 두려우세요? 아니, 그때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네, 하지 마세요. 주식 하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 주식을 안 하는 게 일단 답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달 됐는데 첫 시작부터 이렇게 도박으로 시작하게 되면요, 우리가 좋은 걸 배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정치 테마주예요. 이준석 관련주거든요. 네네.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됐잖아요. 그죠? 네. 넥스타이라는 회사에 예전에 과거에 이준석의 부친이 여기에 감사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 회사 감사로 있었던 적이 있다 보니까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주가가 급등했다가 빠져 있는 걸 그거를 사신 거고 친구도 그걸 또 추천한 거예요. 친구분이 나쁜 마음을 먹고 너 망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추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아, 그쵸. 네, 그래서 주식이 인간관계 다 망쳐요. 왜냐하면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닌데 결과가 안 좋아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고 보기가 껄끄러워지고 그런 게 생기거든요. 네. 제일 좋은 방법은요, 추천한 상대한테 미안하지 않도록, 그 사람이 미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안 사는 겁니다. 안 샀으면 어때요? 그 사람이 내가 추천해서 너 물렸지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쵸. 서로 그런 거 안 만들면 돼요. 그래서 주식으로는 그 누구와도 엮이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이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 모든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 추천하지 말고 추천을 누가 했다 하더라도 절대 사지 말고 귀를 닫아버려라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큰 사회 문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넥스타이라는 기업을 사셨던 것도 문제고 지금 도박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큰 이야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진 않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뭐 이준석 당대표가 당대표 이후에 뭐 대선 나갈 건 아니고 많은 대선 후보자들을 이렇게 또 취합을 해서 뭐 그런 역할만 할 건데 그러면 이제 넥스타이는 재료가 다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준석 당대표가 뭘 할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디 출마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얼마나 잘 하느냐 못 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얘가 다시 올라갈 이유는 딱히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당선됐으니까. 그럼 이거 매수를. 그러니까 해봐야지. 지금 시청자님께 하셔야 되는 건요. 사실은 이걸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게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저는 이거 1,600원짜리가 지지가 되어주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인데 저 자리가 만약 무너지게 된다면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 거예요. 이게 그나마 LCD 장비라던가 LCD 필름, 뭐 검사 장비 이런 거 만들고 있어가지고 디스플레이 쪽으로 엮여 있거든요. 네. 근데 적자가 아주 심하게 나고 있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LCD 쪽에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 쪽으로 한번 흐름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만약 본전까지 올라온다면 본전에서 매도하시고 주식 하지 마세요, 당분간. 네. 주식은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자녀한테 맨날 공부부터 해라 이야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제가 그 네. 이야기를 다시 돌려드릴게요. 공부부터 하시고 하면 어떨까요? 많이 하고 있어야지. 네, 그거 갖다가 안 돼요. 지금 이거 안 돼요. 그 정도로는 안 돼요. 돈부터 일단 다 빼세요. 돈을 집어넣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아시겠죠? 이거를 얼마에 매수를 16,000원 무너지게 되면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 1,600원 무너지면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반등 네. 나오면 1,800원대에서 그냥 바로 정리하신 다음에 수익 내거나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그냥 빼가지고 돈을 빼는 게 더 먼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계좌에서 돈부터 빼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넥스타이로 잘 정리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네네. 네,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600원과 1,800원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고민이신가요? 한국정보인증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7,990원에 15%예요. 네, 7,990원에 15%면 지금 수익 구간에 있네요, 시청자님.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저기 보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그 며칠 전에 그 증권사에서 합병 반대 의사 할지 뭐 그거에 선택하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냥 합병 반대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게 내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주가에 어떻게 영향이 있을까 해서 전화드린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멘토님께 바로 한번 조언을 구해보죠, 멘토님. 네, 일단 회사가 한국정보인증이 이제 미래 테크놀로지를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시청자님 이거 주식 수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 합병 반대했다고 해서 아무런 티도 안 날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주식을 들고 있으면 어쨌든 회사의 주인인 거예요. 시청자님이 보유한 그 주식 지분만큼은 시청자님이 주인인 거거든요. 근데 합병 결정을 할 때 뭐 주주총회 가셔가지고 뭐 여기 이사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사진들과 뭐 만나서 시청자님이 뭔가 회의를 한다든지 참가를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합병한다고 했나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 말은 뭐냐면 시청자님은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라고 보면 돼요. 우리 웬만한 개인들은 다 비주류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고 경영권에 참여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죠? 근데 절차상으로 어쨌든 간에 자기들끼리 지분을 모아가지고 우리는 합병을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결정했다 하더라도 유상증자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매너상, 예의상 한번 물어보게 되는 게 그 합병할 건데 혹시 반대하시겠습니까? 티도 안 날 거긴 한데 일단은 제가 일단 질문 해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절차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아유, 그 뭐 지금 주주시고 지분을 들고 계시니까 내가 안 물어보면 이거 법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 결정이 다 났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 그런 거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반대를 하셨든 뭐 찬성을 하셨든 자기들이 이미 결정했으면 합병해요. 지분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한국정보인증을 우리가 합병을 하든 안 하든 중요한 건 내가 산 매수가가 좋은 자리인가 안 좋은 자리인가를 좀 알아야 돼요. 항상 주식을 할 때 뉴스 때문에 정보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움직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내가 수익 난다가 아니라 내가 수익 날 자리에 들고 있어야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정보인증이라는 기업을 딱 보게 되면은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가 까만 선이거든요. 얘가 내려와 있다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와서 버티고 있어요. 이 자리는 사실 뭐 아니면 도 자리라고 해요, 우리가. 아래쪽에 있으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싶은데 이건 올라와서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되면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고 아니면 여기서 밀려가지고 내려가는 경우도 생겨요. 내려가면은 정말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고 올라가면은 들고 있는 사람들만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시청자님 까만 선 딱 이 자리에 사셨다라고 하면은 좋은 이슈가 있어가지고 올라가면 득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흘러내려가게 되면 누군가에겐 좋은 매수 자리가 되지만 시청자님은 괜히 손해가 나는 반토막 나는 자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아니면 도라고 표현을 해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얘는 이제 합병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단타적으로는 들고 있어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7,500원 자리가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떨어졌을 때 사면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한국정보인증은요. 매수가를 뭐 6,000원, 5,000원, 4,000원, 3,000원 낮으면 낮을수록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날 만한 기업인데 8,000원에 들고 있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는 7,500원 무너질 때 2보 전진을 위해서 일부 우퇴할 만한 기업이다.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다시 들어가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7,500원에서 비중 줄이거나 손절 의견 드리고 합병 이슈라든지 또 다른 뉴스들 때문에 만약에 급등이 나오면은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한 10,000원대에서 정리하고 나오는 건 어떨까라고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합병 그런 뭐 절차라든지 이런 거 주식하다 보면은 그렇게 증권사에서 뭐 질문 많이 올 텐데 아이고 나하고 상관없는데 또 이것도 내가 주주 들고 있다고 그냥 예의상 물어보는 거구나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또 바로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LG 디스플레이요. 예, LG 디스플레이 매수가 비중은요? 22,550원에 20%. 예, 22,250원에 20%. 알겠습니다. 지금 구간이라 뭐 큰 차이는 없는 구간이고, LG 디스플레이가 요즘 주가가 좀 힘이 많이 떨어지고 있네요, 멘토님. 지금이 기회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한참 있어야 기회죠. LG 디스플레이는 사실 2020년에 제가 디스플레이 관련주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계속 좀 주장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LG가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를 벌인 것도 그랬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라는 기업도 그렇지만 LG가 전부 다 디스플레이 이제 주력을 하겠다라고 예전부터 많이 밝혔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LCD 패널 쪽이 중국이 이렇게 싸게 때려버리니까 이제 이익이 안 나서 에이, LCD 안 만들래, 우리는 LED 할래라고 해서 완전히 LED로 주력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사회가 흘러가는 게 좀 디스플레이가 중요해지고 있어요. 자동차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사실 디스플레이가 안 들어가는 산업이 없을 정도로 지금 이제 OLED 디스플레이라는 이 부분은요, 앞으로 성장할 만한 산업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좀 안타까운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가격이죠. 항상 늘 말씀드렸던 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죠. 저는 작년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생각했을 때 LG 디스플레이의 가격은 12,000원대였어요. 그러니까 샀을 때 수익이 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느껴졌던 자리였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마 시장에서도 디스플레이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저 때만 하더라도 저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디스플레이가 중요합니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그만큼 이제서야 뒤늦게 알아내기 시작했고 주가는 이미 그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매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시청자님이 들고 있는 매수가가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 것은 22,500원, 그러니까 250원 이 자리가 그렇게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뭐냐?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손절까지가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거 저점 무너질 때 손절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차트가 저점을 만들고 있을 때 그 저점을 지지가 됐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도 지지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걸 뭐 지지를 하지 못하고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역시 좀 손절하는 게 맞아요. 근데 21,500원짜리가 저는 손절 자리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손절해봤자 한 3%대 손절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3% 손절이면은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21,500원짜리가 무너지면 그냥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여기가 지지가 잘 되어주고 다시 한 번 더 반등 나오게 되면은 전고점까지일지는 알 수가 없지만 23,000원 이상까지는 다시 한 번 반등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23,000원부터 25,000원 정도까지 잡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이 자리는 수익이 많이 날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가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보다는 역시 아래쪽으로 무너졌으면은 그때 무너지게 된다면은 아마 15,000원이나 17,000원대 다시 접근하신다면은 중장기로 들고 가셨을 때 오히려 돈을 많이 버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자리는 별로 그렇게 재밌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21,500원 손절하자 의견 드리고 23,000원대 수익을 실현시키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전화 상담은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또 멘토님의 세미나가 열린다고 하는데 언제 열리나요, 멘토님? 아마 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 이제 개인 세미나가 열릴 것 같고요. 주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이죠. 내일은 이제 저희 멘토들 네 분 다 모여서 다 모이는 날. 네, 다 모여서 이제 상담 강의를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4인 4색이죠. 정말 다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만나면 싸우지 않을까 뭐 항상 그렇게 의심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의견이 다를 뿐이지 전부 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각자 다 실력이 있는 분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재밌는 강의가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판단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쨌든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보면 좋은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오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오후 8시에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휴가철 맞춰서 편하게 저녁에 늦은 시간에 뭐 맥주 한잔 하시면서 또는 편하게 식사 다 하시고 편하게 있으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재밌는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이 다 모이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내일은 정말 특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저녁 식사를 하시고 참석을 하셔서 다양한 이야기들 전해 들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저희는 바로 또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매수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덕양군 후검님께서 NHN이랑 쿠쿠 홈시스 중에서 어떤 종목 매수 문의합니다 하셨거든요. 멘토님은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낫다고 보시나요? 쿠쿠 홈시스라는 기업과 NHN이라는 기업, 와, 이분 저는 좀 다른
저를 굉장히 많이 보셨나 봐요. 아, 왜요? 왜냐하면은 이 기업들을 찾아낸 것만으로도 이미 돈 벌 자격은 충분해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항상 말하는 주가만 올라가고 껍데기만 이렇게 삐까번쩍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껍데기만 화려하지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 되게 많고 하고 있는 업종이라든가 업황이 엉망인 기업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데 눈을 돌리지 않으시고 실적이 굉장히 좋은 기업 두 개를 선택하신 거예요. 쿠쿠홈시스 영업이익 보시면 600억에서 1,200억, 1,300억, 이번 올해는 또 1,900억 예상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NHN 같은 경우도 실적만 딱 보고 이야기한다면 600억에서 800억, 1,000억, 1,200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의 문제가 뭐냐? 주가가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빈깡통이 요란하잖아요. 그래서 요란한 쪽에 사람들이 가가지고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축구처럼 몰려다니고만 있을 뿐이지 이렇게 진가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어울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가서 우리가 같이 어울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린 여기 사서 우리 뚝심 있게 기다려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둘 중에 올라갈 만한 기업은 뭘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NHN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쿠쿠홈시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뭐 하는 기업인가 하면 밥솥 파는 회사죠. 뭐 웨트리스도 팔고 안마의자도 팔고 우리 가전 제품들 이런 거 파는 회사인데 나쁜 업종은 아니에요. 근데 NHN이라고 하는 회사는 역시나 모바일 게임뿐만 아니라 사업, 웹툰 서비스뿐만 아니라 뭐 IT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좀 더 앞으로 미래에 있어가지고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고 좀 더 유망할까 하면 NHN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NHN은 저는 과거에서부터 올라오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은 올라갔다가 빠져있는 지금 뭐 못 샀다 하시는 분들은 신규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NHN을 저는 한 표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HN 한 표를 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매수 문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댓글도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갈라나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서울 반도체 19,500원에 30%, 중장기 관점으로 목표가 25,000원, 손절가는 18,500원 어떨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제 가격 라인대를 스스로 한번 잡아보신 것 같아요. 이 가격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상담 끝내도 될 것 같은데요. 뭐 본인이 다 잘 해놨는데요. 네. 근데 약간 수정을 좀 해드린다면은 18,500원은 너무 좀 이제 근거가 없는 자리예요. 차트를 딱 바로 보고 이야기해드릴게요. 제가 항상 저점 깨지면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차트의 저점은 지금 18,200원. 그러니까 조금 더 아래쪽으로 18,000원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18,500원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나쁜 건 아닌데 18,500원 아래로도 이렇게 더 내려갈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손절 안 해도 되는데 괜히 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근데 18,000원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손절해야 돼요. 그래서 18,000원 자리를 손절가로 조금 이렇게 낮춰놓으시고요. 목표가 25,000원 잡으셨는데 그건 개인 욕심 같아요. 너무 높게 잡으신 거고 아마 여기 앞에 튀어나온 전고점을 잡으신 것 같은데 저렇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직전 고점을 잡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22,000원대 저는 21,000원에서 22,0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면서 손절은 아래쪽으로 그리고 목표가도 좀 많이 아래쪽으로 잡아서 다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다음 댓글도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바세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현대제철 51,400원에 5%. 최근에 매수를 했는데 더 빠질까요? 반등하게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철강주는 진짜 조금 말이 다 달라서 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예전에 첫 방송 때부터 전 철강주 되게 안 좋게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예. 뭐 철강 가격 다 떨어지고 있는데 뭐 한다고 샀냐. 뭐 지금 철강주 안 좋다. 그리고 제가 좋다고 했던 건 작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철강 가격이 올라가고 있던 시점에서 주가가 반영이 안 됐을 때가 좋은 자리였고 지금은 오히려 철강 가격이 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 말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아간다라고 한다면 얘들 다 떨어질 이제 판국이죠. 굳이 살 이유가 없는데 괜히 사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안 사면 되지 않나요? 그냥 저는 이 자리에서 물론 주가 변동은 계속 이렇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나는 수익 뭐 한다고 가져갈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아까 봤던 뭐 NHN이라든가 뭐 쿠쿠홈시스라든가 좋은 기업들 다 놔두고 왜 여기서 시간 다 뺏기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왕 수익을 낸다라고 한다면 저는 현대제철로 낼 생각이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이걸 들고 가지 말라고 의견을 드려보고 싶고 종목 교체 의견 드릴 거예요. 근데 시청자님께서는 현대제철에 뭔가 큰 뜻이 있거나 뭔가 뭐 숨겨놓은 난 포부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전략을 짜드릴 건데 49,000원짜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저는 안 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 자리는 손절하자라는 의견 드릴 거고요. 위로 올라오게 되면 56,700원에서 60,0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잡고 대응하셔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목 교체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교체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유튜브 상담을 모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자,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다시 한번 전화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저 한전 테크닉스 네. 11,000원, 11,000원이요. 그리고서 그 15%. 예, 한솔테크닉스 11,000원에 15%. 네. 지금 이제 손실을 좀 보고 있어요, 그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한솔테크닉스는 요즘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멘토님.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기다리면 답은 남아요. 어. 네, 근데 못 기다리면은 답이 없죠. 근데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가? 그냥 본전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걸릴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 기업을 지금 11,000원에 샀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좋은 이야기 드릴 수가 전혀 없습니다. 주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파도랑 똑같아요. 좋은 기업도 파도처럼 이렇게 치면서 올라가게 되는 거고 산등성이 같은 거랑 똑같거든요. 산도 보면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높은 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똑같아요. 주가라고 하는 것도 좋으니까 무작정 오늘부터 오라이 하면서 그냥 막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좋으니까 여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좋은 기업이 떨어지나요? 라고 하는데 파도라는 것도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어요. 근데 파도가 무조건 치는 데가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낮을 때도 있는 거예요. 썰물도 있고 밀물도 있듯이 주식도 똑같거든요. 그냥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냐? 내려갈 땐 거예요. 언제까지 내려가려고 하는지는 얘가 결정을 할 일이지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한솔테크닉스는 내려갔다 하더라도 앞으로 주구장창 내려갈 만한 기업은 아니고 다시 올라오면서 위로 다시 한 번 더 방향을 꺾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회사가 하고 있는 업황 자체가 나쁘지 않고 매출도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려갔지만 시간을 조금 투자해 주신다면 올라올 만한 기업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은 뭐 LED부터 LCD TV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태양광까지 하고 웨이퍼라든지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지 엄청나게 여기저기 많이 엮여 있고 거기서 말만 그렇게 엮여 있는 게 아니라 실적도 내주고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기다리면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서두가 좀 길었냐라고 하면은 시청자님 11,000원에 사가지고 겨우 본전 오는 걸 기다리겠지만 남들은 지금부터 사서 모으면은 시청자님 본전 올 때 수익 많이 나요. 남들은요. 그러니까 제가 현금 들고 기다리면 되는 걸 왜 주식을 사서 물려서 기다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현금 들고 기다렸다가 좋은 기회에 사면 되는 거를 왜 물려가지고 고생하냐라는 건데 지금은 답이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 할 만한 자리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더 빠질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7,000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기까지 빠지면 비중을 늘리시는 게 유리할 수 있으니까 7,000원까지 내려가면 전화를 다시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이거는 탈출할 때까지는 한 1년 반에서 2년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7,000원까지 빠지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서희건설 예, 서희건설 매수가 비중은요? 2,170원에 20. 네, 2,170원에 20% 알겠습니다. 멘토님 건설주들 요즘 좀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그래도 서희건설은 계속 상승 추세가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정치 후보자분들께서 계속 뭐 재건축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남북 경협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 뭐 건설주 인프라 좀 깔아줘야 되지 않느냐 네. 이야기 나오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도로가 이제 뭐 너무 많고 그리고 건물도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뭔가 또 만들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니까 고가도로 만들자 또는 지하를 파자. 그러니까 건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주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건설사에 대한 투자를 조금 이렇게 꺼려하는 입장이에요. 특히나 이렇게 금리 인상 시기가 된다면은 건설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부채 부분이 재무제표에 이렇게 반영이 잘 안 되어 있고 이것들을 약간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채가 많다 또는 부채가 리스크다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건설사 전부 다 이제 위험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금리 인상하게 되면은 부채가 많다라는 것은 내일 이자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영업이익 면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후퇴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건설사를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어서 그렇다는 말은 저는 단기적으로 들어갈 생각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건설사가 제가 이렇게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가가 안 올라갈 것이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투자해서 수익 낼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렇다는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 건설 업황을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께 장기 투자라고 권유해드릴 수는 없는 입장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제 속은 그렇고 제 생각은 그렇고 제 분석은 그러면서 남한테는 장기로 투자하세요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건 사기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분석상 건설사는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고요. 당장 단기적으로 본다면 서희건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관점이기 때문에 2,070원짜리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네요. 2,070원 무너지면 저는 손절하자. 단기적으로 그냥 손절해버리는 게 낫다 생각이 들고요. 괜히 물려서 장기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70원이 무너지면 손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여기서 시세 변동으로 인해서 위로 한번 더 뜨거나 또는 뭐 재건축이라던가 또 재개발 이야기 나오면서 갑자기 뉴스와 함께 2,300원 이상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저는 수익 실현하시는 게 어떨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한번 해보자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예. 그렇게 가격 전략을 잘 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거 조금 가지고 가면 안 되겠어요? 네, 조금 가지고 가지 말라고 제가 아까부터 아주 친절하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누지레 파마. 네, 뉴지랩 파마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16,500원에 50%. 네, 16,500원에 50% 매수 언제 하셨어요, 시청자님? 많이들 한 2년 된 것 같아요. 2년이요? 네.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2년이면 그래도 한번 멘토니 한 2만 원 근처까지 온 적은 있긴 한데, 근데 이게 지금 워낙에 아니에요. 제가 사고 계속 빠졌어요. 사고 빠진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멘토님이 이제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게 재무제표 보니까 이제 영업이익이 5년 연속 적자인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앵커님을 제가 변하게 만들었네요. 네. 와, 재무부터 딱 바로 보시네요, 이제. 그러니까요. 앵커님이 바뀌었으면 이제 시청자님 좀 바뀝시다. 참 이게 진짜 몇 년째 이야기를 하는데 바뀌질 않아요, 도대체가. 근데 정권회사 직원이 여전히 뭐 조만간에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말해요. 정권회사 직원이. 누굽니까? 그거 데리고 오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걸 보세요. 누구라고 말이 말했어요?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 나쁜 건 아니에요. 특히나 뉴지랩 파마라고 하는 회사도 사실은 이제 신약 개발을 하고 이렇게 약을 만들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회사인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스마트폰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뭐 이제 뭐 고화질 카메라 뭐 기타 뭐 매출 이런 거 하면서 지금 이제 약 쪽으로 엮여가지고 얘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냄새만 많이 나고 있을 뿐이지 자기가 하고 있는 산업은 제대로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허풍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 앞으로 돈 진짜 많이 벌 거니까 나한테 투자 좀 해주면 안 돼? 라고 하지만 지금 월세도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네. 또 우리 카푸어 하면 뭐예요? 자동차를 샀지만 좀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르는 좀 신조어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네. 자동차 유지비만 내면서 기름값 아까워서 차를 안 타고 집에 모셔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 자동차를 막 외제차 같은 거 좋은 거 타고 다니면서 있잖아요. 자기가 버는 월급의 막 50% 이상, 70% 이상을 막 그냥 내버리는 사람들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뭐 스마트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뭐 핸드폰 부품 뭐 이런 거 이야기를 많이 해놔놓고도 거기에서 잘 안 되니까 이제는 뭐 약 쪽으로 좀 엮어가지고 한번 해볼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돈을 못 버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대감만 많이 서려지고 겉만 삐까뻔쩍해 보였지 속은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손절하는 게 맞겠네요. 원래 손절하는 게 맞았고 사면 안 됐던 기업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되면은 저 갤럭시가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라는 걸 해요. 네. 폴더블 폰이라든지 이런 것도 핸드폰 이야기 또 나오거든요. 네네. 거기서 뭔가 이야기 나오게 되면은 핸드폰 부품 관련주들이 올라올 때 얘도 지금 막 12,000원, 13,000원까지 올라올지도 몰라요. 예. 근데 지금 시청자님은 쉽게 생각하시면 당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그런 것 당했습니다. 같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그냥 우리 관광 같은 데 가보면요. 갑자기 네. 관광 잘하고 있다가 상품 파는 데로 들어가거든요. 네. 예, 거기 들어갔더니 바가지 써가지고 물건 완전 덤탱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네.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은 시청자님이 이걸 탈출하시려고 한다면은 사실 방법이 없고요. 일단 10,000원짜리가 지지가 잘 되어가지고 스마트폰 부품주가 다시 올라오게 된다면은 12,000원, 3,000원까지 갈 수 있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건 이제 장기 추세 하락이라고 봐야 돼요. 계속 빠져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0,000원 무너질 때 비중이라도 줄이자라는 전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등시 바로 이렇게 12,000~13,000원대라도 정리하는 게 어떨까? 정리할 때 고민되시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래 들고 가지 맙시다. 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알테오전요. 예, 알테오젠 매수가랑 비중은요? 98,000원에 10% 있어요. 네, 98,000원에 10%. 매수는 언제 하셨나요, 시청자님? 이거 매수는 좀 오래됐한
거의 1년 돼간 것 같은데. 거의 1년 정도 되셨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알테오젠은 진짜 작년 한 해 그야말로 대박이 난 종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만큼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일단 뭐 이걸 오랫동안 들고 가긴 힘들죠. 네, 근데 일단 본전 찾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술적인 흐름 때문이지 기업이 좋아서는 아닙니다. 일단 무상증자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 무상증자를 하고 나면은 보통 빠졌다가 다시 급등하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무상증자로 인해서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들고 있던 사람들도 매도 폭이 좀 선택권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한 주 들고 있던 사람이 두 주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반만 팔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생기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신규로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무상증자를 했네. 그래서 주가가 원래 이거 20만 원대였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싸졌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효과들 때문에 한 번 더 튀어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단순 그냥 이상 현상들 때문에 저는 본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니까요. 그냥 본전에서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장기로 가져갈 만한 기업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어제도 뭐 조금 올라오고 이래서 네. 본전되면 매도를 해야 되나? 그 마음 변치 않으시길 바랄게요. 본전 왔을 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네, 본전 올라와 줄 건데 그때 뒤돌아보지 말고 단호하게 본전에서 저는 매도하는 것을 의견 드릴 거고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머지않은 시기 내에 본전 매도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꼭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멘토님 조금 더 추가 매수해서. 그건 욕심이고요. 네. 그건 괜히 예술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욕심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서 본전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테오젠까지 전화 상담을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첫 주 시작에서도 또 따끔하게 조언해 주시고 꼼꼼한 상담해 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